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모인 하버드에서 역사에 관심 없던 공학도가 갑자기 한 인물의 열렬한 팬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이순신. 한국에서는 누구나 아는 영웅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공학도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1세기에도 살아 숨쉬는 전설이었죠. 우연히 본 한국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전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단 한 명의 장군.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그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요동쳤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죠. 어떻게 이런 인물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지? 그날 이후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릴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왜 이순신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와 회로를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미래는 과학과 기술이 주도한다고 믿었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연구에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논리와 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전공 분야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저는 역사를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중요한 것은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편의 영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연구실에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급하게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제임스, 너 노량, 죽음의 바다 봤어? 그게 뭐야? 친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노트북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유명 영화평론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전쟁 영화가 아닙니다.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이 보여주는 희생과 전략, 그리고 마지막 전투의 장엄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순신, 그는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인물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순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대단해? 장난 아니야. 나 어제 보고 왔는데 끝나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 이런 전쟁 영화 본 적 없어. 오늘 저녁에 같이 가자.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전쟁 영화라니 역사에 관심도 없던 제가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다면 한 번쯤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광활한 바다, 몰아치는 거센 파도, 그리고 수십 배가 넘는 적을 마주한 단 두 척의 조선 수군, 그리고 단 한 명의 장군. 그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전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 두 척의 배로 300여 척의 적함을 상대하는 장면에서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술과 전략, 그리고 그의 강인한 정신력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인물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요동쳤고 머릿속은 온통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는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같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상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초능력도 강철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을 지금까지 몰랐던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모함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심지어 사형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깊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보고 논문을 읽고 한국 사이트까지 번역해가며 공부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
저는 교양 과목으로 역사와 세계라는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하나 채워야 해서 별 생각 없이 신청한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각자가 감명받은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고 발표하기라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저는 주저없이 이순신을 선택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순신의 업적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발표의 의미가 없었기에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왜 지금도 중요한가? 왜 미국인들에게도 알려져야 하는가? 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순신의 전술적 능력을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명량해전에서는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막아냈고 노량해전에서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전투 지도를 분석하고 그의 전술을 시각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그가 사용한 하깃진 전법과 지형을 활용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내용을 채웠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리더십과 신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병사들이 굶주릴 때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전쟁 중에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권력보다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이순신이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억해야 할 인물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강의실 앞에 섰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슈퍼맨을 알고 있죠? 배트맨도요. 하지만 여기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모든 히어로들보다 더 강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사즉생 생즉사.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곱씹는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제 발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던 학생도 있었고 저처럼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너 발표 진짜 인상적이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분이 한국에서만 유명한 줄 알았거든. 미국 교과서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가 알아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발자취를 직접 밟아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던 중 교수님이 따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임스, 내 발표를 듣고 많은 걸 느꼈네. 내가 단순히 과제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이순신이라는 인물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어.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관심 있겠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프로그램은 하버드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기 중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낯선 곳에서 지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명받은 인물의 흔적을 직접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 책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그렇게 저는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학업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세워두고 철저하게 그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달랐습니다. 충동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가치관을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책과 논문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싸웠던 바다를 보고 그가 걸었던 길을 걸으며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목적을 서술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교훈을 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술적 지혜, 리더십, 그리고 신념은 단순한 전쟁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에도 배워야 할 가치들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순신이 남긴 유산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교수님께서 저를 다시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교수님은 지원서를 훑어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내가 진심으로 이 경험을 원한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런데 혹시 한국에서 방문하고 싶은 곳은 정했니?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노량해전의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한국에 가서 이순신이 남긴 철학과 그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되어 있거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일정은 다가왔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첫 일정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저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였고 그 과정에서 이순신의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저는 한국인 학생 한 명과 친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저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민수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순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노량해전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라남도로 가야겠네. 노량해전이 벌어진 곳이 바로 남해 근처거든. 그리고 가는 길에 한산도도 들러보면 좋을 거야.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곳이니까. 민수는 여행 일정을 함께 짜주었고 우리는 며칠 뒤 KTX를 타고 전라남도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단순히 자료와 영상으로만 접했던 이순신의 이야기를 이제는 직접 그가 싸웠던 바다를 보며 느낄 수 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남해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 닿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곳. 노량 앞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1598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함대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순간을 압도적인 적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끝까지 싸웠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가 저를 이끌고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기념관에는 그의 갑옷, 무기, 그리고 그가 남긴 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그의 친필 서신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운 지도자였고 백성을 보호하려 했던 수호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이순신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그처럼 싸울 수 있을까? 그는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닐까? 기념관을 둘러본 후 민수와 저는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걷다 보니 한 노인이 작은 찻집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이야.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셨고 조부님 때부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찻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우리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외국 친구로군. 무엇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곳을 직접 보고 싶었고 그의 정신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차를 따르더니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 400년도 더 전에 저 바다에서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가 아니란 걸 자네도 알겠지. 그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술을 칭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었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일세.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순한 군사적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생과 책임을 온몸으로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다시 바닷가를 걷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내 미래만을 고민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순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웠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현장을 직접 보며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정신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학교로 복귀해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저에게 이순신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특히 한국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말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순신의 어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 하지만 싸움터에서 도망치려거든 차라리 내 목을 베고 가라.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이다. 그러나 한번 물러난 군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의 말들은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희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배워야 할 리더로 여기는지. 이순신의 정신은 곧 한국의 정신이었다. 이순신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전투에서 쓰러지는 순간까지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외쳤던 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정신이다. 이순신은 단순히 전쟁을 잘 치른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싸웠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배우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순신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단순히 성공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도 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철저히 개인적인 성공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리더십과 책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노량해전이 벌어졌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수십 배의 적을 마주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싸운 이순신.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백성을 걱정했던 이순신. 그의 정신은 여전히 그 바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순신에게 배운 정신을 내 삶 속에서도 실천하겠다. 이제 저는 단순한 공학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리더십과 신념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순신은 불굴의 정신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 군대, 기업, 정치, 심지어 대중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언급됩니다.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위해 끝까지 싸운 지도자이자 책임감의 화신입니다. 그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단 12척의 배로 일본군 133척을 상대해 승리를 거둔 명량해전을 비롯해 수많은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끝없는 희생정신과 백성을 위한 헌신에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병사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또한 조선 조정의 정치적 모략과 배신 속에서도 오직 나라를 위한 길을 걸었으며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를 단순한 역사적 장군이 아니라 정직하고 강직한 지도자의 표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도 그의 정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의 어록과 업적이 다시금 조명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그의 말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말은 진정한 용기와 결단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이순신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정신적 지주로 평가되며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